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다시 또 되돌아왔습니다. 이번 주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은 휴일 잘 쉬셨는지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코로나다 보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 밖에 나가기도 참 두렵고, 또 어디 우리가 친척들이든 어떤 모임이 있다 해도 참 쉽지 않죠, 나가는 게. 그로 인해서 참 많이들 속상해 하시는데, 요즘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말이죠, 프랑스에서, 우리는 프랑스 남자들 참 신사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프랑스 남자들이 그렇게 부인들을 두드러 팬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다고 요즘에 경찰에 폭력으로 인한 신고가 그렇게 많다고 하네요. 집안에 계신다 하더라도 우리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릴렉스하게 많이 쉬어가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아토피를 풀어보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이번 주는 내동 아토피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세세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우리 엘리 안녕. 엘리가 인사를 합니다. 우리 엘리가 이렇게 같이 와서 지금 저하고 같이 오늘부터 이제 출연을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아토피를 푸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드릴 겁니다. 엘리와 함께 피부남이 간다 시작하겠습니다. 고! 자, 오늘은 먼저 아토피를 풀기 이전에 있어서 아토피는 무엇인가를 먼저 알고 우리가 아토피를 들어가야만이 되겠기에 저희가 아토피란 무엇인가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아토피란 무엇인가? 아토피는 염증입니다. 그럼 염증이란 또 우리는 무엇인가를 알아야겠죠. 보통 염증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들이 염증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피부에 어떤 고름이 나거나 그 다음에 어떤 현상,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났을 때 염증이라고 하시는데요. 이 염증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상처도 염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명 말하는 습진도 염증이고 무좀도 염증이고 모든 게 다 염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동양 의학에 의하면 발적이라고 합니다. 붉게 붉거나 피가 고이는 현상도 염증입니다. 피부가 벌겋게 부어오르면서 그 안에 피부가 차고 피부가 뜨겁고 이런 부분들도 염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창, 우리가 그 안에 세포가 종창 증가를 해가지고 곪거나 열이 나고 통증이 있고 이런 부분들 또한 염증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 하나를 더 말하자면 우리 연증은 순환장애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순환장애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우리 피부에 일어나는 실질적으로 고름이 나고 그 다음에 열이 나고 상처가 나고 또 두드러기처럼 부어오르고 이런 모든 현상들을 염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피부가 아닌 피부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1차적으로 염증이라고 보시고 그 염증을 갖다가 치료해 나가는 그러한 방법들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아토피 염증,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아토피, 과연 이게 무엇일까를 이제 알아보고 들어가야 되겠죠. 보통 우리가 아토피라고 하고 흔히 말하는 아토피 피부염은 주로 소아기 때 출생으로부터 만 15세까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출생 시에 일어나는 아토피는 무엇일까요? 갓 태어난 신생아들, 태열. 이것이 아토피입니다. 이 태열이 이 아이가 태어나서 태열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엄마의 젖을 먹고 그로 인해서 면역력이 생기고 신진대사가 왕성해지면 아토피를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점차 2세, 3세 가면서 태열이 손쉽게 없어지는 그러한 우리 신생아, 아기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유아기 1세에서 6세 그 사이에 신생아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아기 때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아토피는 만성적이고 재발성이 있으며 염증성 피부질환으로서 가려움증과 피부 건조증, 특징적인 것은 습진을 동반한다는 겁니다. 유아기 때 주로 나타나는 부위로 보면 팔다리 안쪽으로 나타나고 있고 사타구니,
이런 쪽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죠. 무릎 뒤 구분 부분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아토피를 앓게 되면 피부가 검게 되고 피부가 두꺼워지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토피가 겉으로 튀어나가고 염증을 일으키면서 우리 피부에 건조증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 피부에 사막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 사막화에 대해 있어서 피부가 사막화가 일어나니까 피부 변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피부 변형이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피부가 좀 더 악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또 이제 피부 염증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자, 피부 염증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일단 피부 염증을 먼저 알아봅시다. 제가 좀 공부를 해가지고 와가지고요. 자료가 좀 있는데요. 피부 염증은 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토피 피부 염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점차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가 그만큼 몸 관리를 하고 또 그로 인해서 건강해지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아토피가 호전되기 시작합니다. 호전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호전이 됐다 해서 그 아토피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뭘까요? 엘리, 우리가 한번 중요한 거 한번 들어보자. 너는 아토피가 호전되고 난 다음에 아토피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 나한테 거기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니? 그래. 엘리가 말하기를요. 아토피는 우리 지금 아토피가 없는 그 건강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들도 아토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아토피는 무엇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나도 궁금해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엘리? 아토피가 우리 건강한 사람들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 아토피를 건강한 사람들이 그 아토피를 갖고 있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거야? 그래, 알았어. 뭐라고 말을 하냐면 2015년도에 WHO에서 학계에서 밝혀내서 논문에 발표된 자료에 보게 되면 일산화질소 NO가 아토피를 일으키는 피부 염증의 원인 인자 중에 하나라고 밝혀졌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일산화질소 NO, 이게 학계 용어다 보니까 잘 모릅니다. 이게 뭐지? 이게 무엇이냐 하면 말입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 때 보게 되면 그때 우리 잠수사들이 잠수를 하면서 잠수사들이 고통을 받고 또 생명을 잃은 잠수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잠수병이라고 하는데요. 잠수사들이 바닷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 잠수복을 입고 바닷속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NO를 밖으로 뱉어낼 수 있는 그 일산화질소를 밖으로 배출해야 되는데 그 배출을 하는 게 호흡으로 뿐이 배출을 못한답니다. 그로 인해서 안에서 쌓이는 일산화질소가 과대하게 많아지게 되면 그로 인해서 쇼크사가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일산화질소는 우리가 호흡과 입으로 뱉어내는 것보다도 몸으로 밖으로 배출하는 게 더 많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목욕탕을 갑니다. 샤워를 하고 욕조에 들어가지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숨이 턱 막힙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모공이 전부 닫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땀을 배출하고 독소를 배출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모공으로 나오죠. 거기에 더불어서 일산화질소도 함께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물속에 들어가면 모공이 막히니까 그런 것들을 쏟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NO가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에게 아토피 피부 염증을 일으킬까요? 그걸 한번 궁금하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엘리? 일산화질소가 어떻게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 그렇구나. 일산화질소가 안에서 배출을 못하고 얘네들이 똘똘 말아 있다가 그게 엄청나게 크게 쌓이면 이게 밖으로 뛰쳐나가야 되는데 뛰쳐나가질 못하니까 한꺼번에 뛰쳐나간답니다. 근데 우리 몸의 약한 곳, 그곳이 어디냐? 우리가 일명 말하면 임파구라고 하는데요.
그 림프구는 우리의 몸에 접히는 곳들이 림프구라고 하고, 그 림프구가 곧 우리의 몸에 있는 하수구라고 합니다. 일명 앞으로 제가 림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고, 림프를 잘 다스림을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건강을 지킬 수 있는가도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정보를 드릴 겁니다. 근데 여기서 림프구를 뚫고 우리가 나가는데, 그 나갈 때 그 나가는 일산화질소가 모공을 뚫고 나간다는 겁니다. 모공을 뚫고 나가게 되니까 그 모공에 상처를 일으키고, 상처를 일으키면서 그 겉에 우리 림프액 층을 갖다가 전부 다 망가뜨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몸에 이 피부가 건조하지 않고 촉촉한 거는 우리 몸에 흐르는 림프액 때문에 그러는데, 림프액의 길이 막히니 얘네들이 피부가 건조증이 일어나는 거죠. 피부 건조증, 곧 피부를 사막화시키는 겁니다. 피부가 사막화가 되면 우리는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피부의 외부 그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 염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건강한 사람도 내가 면역력이 떨어지고 피부가 약해지게 되면 결국 아토피를, 피부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소화기 때만 아토피가 있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지금 성인 아토피도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몸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여기서 아토피 피부염의 염증 증상에 대해서 저희가 또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토피 피부 염증의 증상을 보게 되면 심한 가려움증, 피부 건조증, 피부 병변, 병리적인 변화, 즉 피부가 우리 몸에서 나오면서 건조증을 일으키면서 피부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게 곧 아토피입니다. 그리고 피부 건조증이 일어나면서 또 여기에 하나 더 피부를 가렵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 아토피를 진단할 때 가려움증을 동반하지 않으면 아토피 염증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낮에는 간헐적으로 가렵다가 초저녁이나 한밤중에 가려움증이 아주 심해지게 되는데요. 특히 언제 심해지느냐? 새벽 3시, 4시, 밤 12시, 이때 아주 사람을 고통스럽게 가렵게 만듭니다. 아이들이 또 우리 아토피 환자들이 자다가 그냥 긁어대죠.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에 피가 흥건합니다. 엄마 아빠 걱정이 아주 심하십니다. 걱정도 심하지만 눈으로 보이는 거에 다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그냥 덮어버릴 수가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걸 더 커다랗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요, 병이 안으로 숨어 있을 때 더 그건 무서운 겁니다. 암이 우리가 안에서 생겼을 때 암이 4기, 5기, 3기, 4기까지 될 때까지 우리는 내 몸속에 암이 있는 걸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건강하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몸이 아파서 갔을 때는 벌써 진행된 상황이 되고, 그걸 고치려면 그만한 돈도 들어가고 노력도 들어가고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죠.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이런 병변들은 눈으로 보이니까 그나마 고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렇게 긁었을 때 진물이 난다라고 하면 그 진물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아이가 아직 면역력이 있구나, 이 아토피를 치료할 수 있는 힘이 있구나 하고 그러한 부분에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토피에 대해서 20년을 연구해왔고, 그 연구한 결과치를 가지고 국가연구개발로 인해서 국가연구개발 성공이라는 인증을 받아냈고, 또 아토피성 피부를 완화시킬 수 있는 화장품을 만든 아토피 피부남입니다. 아토피를 치유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피부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피부에 보약을 팡팡 넣어주는 피부남이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정보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들으시고 앞으로도 계속 또 다른 새로운 정보들이 계속 들어올 것이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교통을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아토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리겠으니 구독 눌러주세요. 엘리 구독 한번 해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아토피의 자가진단법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1부 30초간 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저희가 알려드리는 피부남이 알려드리는 아토피의 진단법. 아토피는 나타나는 증상을 바탕으로 진단을 내리지만 매우 다양하므로 아토피의 진단을 할지 매우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한국인 아토피 피부염의 진단 기준에 의해서 주 진단 기준 적어도 2개 이상이 거기에 내 증상에 맞고 보조 진단 기준에 4가지 이상이 맞았을 때 해당됐을 때는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주 진단 기준으로 봤을 때 가려움증을 가지고 있다. 제일 중요합니다. 2. 특징적인 피부염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2세 미만의 환자는 얼굴, 몸통, 팔, 다리, 바깥 펼쳐진 부분에 습진이 동반을 합니다. 2세 이상의 환자를 보면 얼굴, 목, 사지, 안쪽 접힌 부위 습진,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피부의 개인 및 가족력이 있다고 하면 이건 아토피로 보면 되겠습니다. 보조 진단으로 보게 되면 피부 건조증을 동반하느냐, 백색 비강진이 있느냐, 또는 백색 비강진이란 게 뭐냐면 백색의 버짐, 원형, 타원형의 인설증, 저색 속성 반점이 발생하는가, 그 다음에 유두 습진, 그리고 눈 주위 습진성 병변, 색소 침착, 귀 주위 습진성 병변, 손발의 비특적인 습진, 두피 비듬, 모공 주위 피부 두드러짐, 땀을 흘릴 경우 가려움증, 백색 피부 묘기증, 긁으면 하얗게 됩니다. 피부 단자 시험 양성 반응, 형청 면역 글로불리틴 증가, 구순염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아토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아토피 자가진단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도 아토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으신 분들은 070-8184-6700번 070-8184-6700번으로 그 고민 상담을 하신다면 저희가 거기에 아주 최적하게 맞게끔 아토피에 대한 이 아토피는 진단과 처방이 따라갑니다. 무조건 아토피라서 똑같은 치료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치유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토피에 대한 개선문의 방법에 각각 사람마다 그 사람의 피부의 특징, 그 사람의 먹거리의 특징에 따라서 개선의 방법도 달라지고 진단의 방법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부분들을 또 알려드릴 겁니다. 자, 1부는 일단은 아토피 피부에 대한 염증과 거기에 대한 진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2부에 다시 만나드리겠습니다. 피부남 들어갔다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부남 팡팡 또 돌아왔습니다. 엘리 아직까지 안 돌아오면 어떡해? 빨리 돌아와. 엘리가 금방 들어왔습니다. 엘리 어떻게 좀 쉬었어? 예, 잘 쉬었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아토피의 검사는 어떻게 하는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병원에 가서 우리가 아토피를 검사를 할라 치면 알레르기 검사를 합니다. 알레르기 중요합니다. 아토피와 알레르기 병변이 비슷하게 보이지만 아토피와 알레르기는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우리 아토피 환자들이 먹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십니다. 먹는 것만 잘 먹으면 아토피가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식이요법들 많이 하시는데요. 식이요법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엘리 뭐가 중요할까? 그렇지?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아토피는 먹는 거를 잘 먹어야 됩니다. 다만 기름기 있는 제품, 그 음식 중에 묵은 기름, 산화된 기름,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먹거리는 피하시고 깨끗한 그림에서 닭을 튀겼던 피자를 했던 뭐든 다 잘 먹이십시오. 잘 먹어야 우리는 아토피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저하고 같이 아토피 개선을 위해서 저희 대한 아토피 협동조합과 함께 아토피 치유 개선을 하신 고객분들, 시청자분들, 또 소비자분들이 지금까지 같이 저하고 해왔지만 저는 그분들한테 먹는 거에 대해서 가리지 말라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니. 이제 겨우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 어린아이들, 그 어머님들의 자녀들, 초등학교 어린 자녀들, 이 자녀들이 그 좋아하는
치킨도 못 먹지요. 피자도 못 먹게 하지요. 뭐 너 아토피니까 이것도 먹지 마 저것도. 이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하고 같이 하시게 되면 먹는 거 치킨 먹어도 됩니다. 피자 먹어도 됩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으십시오. 다만 인스턴트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럼 다시 들어가서 아토피의 검사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병원에 가게 되면 원인 알레르기인을 찾기 위해서 검사로서 피부 단자 검사, 혈청 내 특이 면역 글로불린 E 검사, 혈청 내 초편역 면역 글로불린 E 검사, 혈액 내 호상 구수 측정, 음식물 경규 유발 검사, 첩보 검사, 뭐 과민성 반응을 위한 시험 검사, 뭐 이런 배양 검사 여러 가지들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토피 진단이 아니고 아토피를 치료해 나가기 위해서 병원에서 그나마 원인자를 모르니까 그렇게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은 일산화 질소라는 기본적인 원인자를 가지고 저희는 치유법을 개발해냈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기존 지금 치료하고 있는 기존 제품들,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아토피 치료 제품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주로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은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토피 치유로. 근데 스테로이드제는 중요한 게 부작용이 엄청 심하다는 겁니다. 이게 몸에 축적되고 쌓이면 아주 안 좋은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거 과하게 사용해서도 안 되고 무조건 사용해서도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스테로이드제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용하고 있는 게 면역 억제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FDA에서 발암성 경고 이후 시장이 지금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역 억제제 중에 또 시클로스포린이라는 A라는 또 면역 억제제가 있습니다. 그 억제제 같은 경우는 고혈압이나 신독성 등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은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말할까, 엘리? 중요한 거는 지금 시중에 사용하고 있는 면역 억제제, 스테로이드제들이 지금 당장에 사용을 했을 때 피부가 겉으로 좋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 피부를 좀 더 악화시키는 과정으로, 우리 건강을 망치는 과정으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되도록이면 이러한 스테로이드제나 면역 억제제들을 처방받아서는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다 이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염증을 없애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부작용 없이 내 몸을 면역력을 높여서 아토피를 치유해 나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고민하고 연구하고 거기에 맞는 치유법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는 그 고민을 20년 동안 지금까지 해왔고 그 과정을 가지고 지금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보게 되면 국가기술 임상실험을 하였습니다. 아토피 환자를 적용을 해서 아토피의 치유의 과정들을 한번 아주 미세한 현미경으로 연구한 과정들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아토피를 앓고 있는 친구들한테 1주차, 2주차, 3주차를 해보게 되니 이 아토피의 염증이 점차 줄어들면서 피부에 그 건조된 피부들, 이러한 피부들이 점차 스스로 면역력을 가지고 자기의 피부를 복원하는 과정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피부 자극도 아토피 피부형을 악화시키는 효소가 될 수 있으므로 악화 요인을 잘 이해해서 아토피 피부염의 악화를 예방하면 우리는 아토피 피부 염증을 조금 더 내가 고통을 줄여가면서 아토피를 치유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아토피 환자분들 잘 들으세요. 1. 아토피가
이게 건조해지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옛날에 한참 어떤 방법이 나왔냐면 아토피 자주 씻으면 안 돼. 씻지 마 이랬습니다. 그러나 아토피 자주 씻지는 말되 빠르게 씻으십시오. 빠르게 씻는데 어떻게 씻느냐? 내 피부가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 내가 지금 피부가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 오염됐을 때 그 오염된 물질들은 전부 깨끗이 클렌징 씻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 나한테 세균들이 내 피부가 가지고 있는 그 아토피 피부는 아주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세균이 붙으면 그만큼 더 아토피와 함께 더 번지겠죠. 그걸 막아야 됩니다. 아토피가 제일 중요한 거는 아토피는 겉으로 쉽게 말하면 번져나간다는 게 진물처럼 이렇게 스팀처럼 항상 계속 번져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긁음으로 해서 2차 감염이 일어나고 그 2차 감염과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 세균이 전파가 되면서 더 빠르게 번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청결하게 내 몸을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주 씻지 않되 빠르게 씻으십시오. 두 번째는 면제품이 아닌 속옷을 입지 마십시오. 화학섬유는 뭐 다 상식적으로 아시잖아요. 면제품을 입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탁하는 옷에 세제가 남아서는 안 됩니다. 몇 번을 빨더라도 헹겨서 세제가 남지 않게 하시고 면의 옷을 입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있습니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 면역력이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피부의 염증이 그만큼 더 빠르게 번져나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부가 감염에 이르지 않게 해야 됩니다. 포도상규균. 세균 중에서도 아주 포도상규균이 내 몸에 내 그 피부 염증이 앉게 되면 그때는 진짜 진물 줄줄 나지요. 고름 줄줄 생기죠. 결국은 쉽게 말하면 아토피 피부가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세균으로 인해 가지고 감염이 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그 다음에 피부의 실내 환경, 이 실내 환경이 청결해야 됩니다. 제가 일례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고객 중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있으세요. 지금은 완전히 치유가 됐는데요. 이분이 아토피 치유를 하는 과정에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의 뒤에 바로 에어컨 뒷자리에 앉았답니다. 교회 예배를 보고 애는 보는 중간에 아주 그냥 가려워서 미쳐버리겠더랍니다. 겨우겨우 예배를 마치고 집에 달려와서 저한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가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 갑자기 그렇게 가려울 리가 없는데 왜 그렇게 가려웠을까요? 혹시 오늘 무슨 일, 어떻게 오늘 일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쭉 교회 갔다 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에 가서 에어컨 필터 청소를 필히 하게끔 하십시오. 아마 뜯어보면 에어컨에 먼지가 가득하게 쌓여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장 지금 샤워를 하시고 케어를 하세요. 그러시면 몸이 좀 나아질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케어를 하고 목욕을 깨끗이 하고 샤워를 하고 케어를 하고 나와서 우리 약초와 이런 여러 가지 아토피 케어를 끝내고 나니 몸이 개운하고 좋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전화를 해서 혹시 제가 이러이러한 현상에서 지금 전화를 우리 아토피 케어 솔루션을 받고 전화를 드렸는데 그 교회에 있는 에어컨이 필터가 아주 청소가 안 돼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에어컨 사가지고 한 번도 청소를 안 했답니다. 필터 청소를. 그래서 필터를 뜯어서 보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쌓여 있더랍니다. 시커멓게. 그래서 그걸 다 씻어내고 다시 장착을 하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있는 에어컨도 필터를 뜯어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청소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거 청소 안 하면 그 안에 이게 건강한 사람도 좋지 않아요. 호흡기 질환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꼭
청소를 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건 내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자, 진먼지, 그 다음에 이 진먼지 인스턴트 식품, 특히 저는 이 먹는 음식보다도 제가 조심시키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술 먹지 마세요. 술을 먹으면 몸 안에서 열을 일으키고 이 아토피는 열하고는 완전히 상극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아토피는 되도록이면 차가운 물에 샤워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 몸을 진정시킵니다. 그러한 과정들만 지켜도 아토피가 내 몸에서 퍼져나가거나 내 아토피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훨씬 뚜렷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저희 제품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엘리, 우리 제품이 어떻게 개발이 됐지? 저희 제품은 한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약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 한약으로 만들어진 천연 생약초 화장품입니다. 천연 생약초 화장품인데 이 화장품의 천연 생약초의 그 99%를 갖다가 전부 수분기를 빼내고 그 수분기를 빼어낸 그 한약에다가 저희가 배합의 기술, 우리만의 기술, 특허의 기술을 섞어서 만들어낸 가루, 미립자 가루가 저희의 바이오 천연 생약초 화장품인 겁니다. 이 가루에다가 저희가 솔루션을 혼합해서 이거를 저희가 그대로 자연 발효를 시킵니다. 자연 발효. 곧 무엇이냐면 그 자연 발효가 우리가 과일을 담을 때 그대로 술이 과일주가 우러나는 것처럼 여기에 알코올을 섞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면, 약초를 놔두면, 이 과일을 놔두면 이게 점차 물이 생기고 그게 곧 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약초 자체에서 물이 우러나고 그 물 자체가 곧 우리의 화장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 화장품의 그 물을 가지고 저희가 아토피를 치유합니다. 이 아토피 개선을 시키는데 저희가 여기 국가연구개발로해서 이제 2013년도에 저희가 국가기술 개발 선정이 되었고 그 국가기술 개발로 해서 동국대학교 바이오연구원에서 한의사, 양의사, 약학박사, 바이오연구 박사 이런 종합 솔루션을 이뤄서 그 팀들이 이 제품을 가지고 연구 개발 수치 임상까지 다 마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품을 개발했을 때 이 제품이 세포에 독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독성이 있다고 하면 사용할 수가 없겠죠.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세포 독성을 늘려가면서 확인했지만 세포 독성이나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곧 염증 유발 인자 중인 하나인 에노를 용량 의존적으로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일으키면서 저희는 세포 독성이 거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토피 피부 염증의 억제 효과를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과학적인 데이터를 뽑아냈습니다. 그 과학 기계에 저희 거 제품을 넣고 세포의 독성에 그 세포 분할을 시켜서 해본 결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억제 효과가 기본적인 제품들이 25%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 독성의 억제 효과가. 이건 뭐냐면 일반적인 의약품들입니다. 그런 제품들의 기준점을 가지고 있을 때 저희는 무려 15%를 그 일반적인 화장품임에도 불구하고 15%의 효과를 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PEG 억제 효과에 있어서 보게 되면 3000 PEG를 가지고 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2600, 700 이 정도의 수치를 가지고 한다는 건 엄청나고 대단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국가연구개발로 해서 수치가 나와 있고 이게 국가연구개발로 해서 전부 보고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신 있게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아토피 피부 염증이 퍼지면서 IL-1 베타 억제 효과가 있는데요. 이 효과에서도 보게 되면 기준 좀 LPS하고 LPS가 기준선입니다. 그 기준선을 100으로 봤을 때 저희는 지금 무려 80%를 넘게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60,
약 60% 정도 되겠네요. 저희 제품이 지금 그 약초를 2가지 개발해 놓은 게 지금 이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TNF 알파 억제 효과를 보게 되면 LPG와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치로 봤을 때는 이 효과가 아주 뚜렷하면서도 인체에 해가 없이 아토피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걸 보시게 되면 일단 2부는 여기까지 마치고 3부에 돌아와서 이제 우리 고객들하고 저희가 이 아토피를 치유하는 과정에 있어서 임상의 결과와 그 다음에 서로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2부 감사합니다. 시청을 해주셔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부남이 빵빵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안산에 있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 아버님이 이 여학생을 데리고 제가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산학협력을 이루고 있을 때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딸을 잘 케어를 못하고 있다. 근데 이 아이가 케어를 못 받다 보니 아토피가 생겨서 아주 고통스럽다. 그래서 아이를 아토피로부터 고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와서 상담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케어 솔루션이 들어갔습니다. 한 달 동안 케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이 아토피가 완전히 개선이 되었어요. 특히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빠르게 개선이 되는 것을 저는 봐왔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저한테 지금 카톡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습니까? 17일째 되는 딸입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안산에서 수고하세요. 이러고 보내신 겁니다. 두 번째는 의령에 있는 초등학교 4학년 아이입니다. 긁어대 가지고 피부가 완전히 막 박박 파가 너무 가려우니까 박박 파가지고 이게 딱 이 겉에가 완전히 성하질 않아요. 그런 아이인데 저한테 오기를 좋은 하루 되세요 온 게 눈에 띄게 효과가 있네요. 향후 치료가는 어느 정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1개월 정도 더 해주세요 했는데 하도 신기해서 주변에 소개 중입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는요. 아토피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혼자만이 아니고 같이 가족이 합심해서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토피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우리 엘리도 말합니다. 뭐라고? 보십시오. 엘리가 절대 지치지 말랍니다. 보시죠? 색깔이 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절대 지치지 말랍니다. 아토피 내가 먼저 지치면 아토피 고칠 수 없습니다. 아토피 개선하고 싶으시면 지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리고 저와 함께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아토피 몰아내는 그날까지 팡팡 하고 쏘겠습니다. 그 아토피를 완전히 몰아낼 때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냥 케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겁니다. 아토피는 단계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같이 가면서 제가 계속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 솔루션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아토피를 개선시켜 가십시오. 지금 임상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두 사람 한 게 아닙니다. 이 외에도 아주 심한 분들 많으세요. 진짜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사진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진들은 차마 여기에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래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좀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위아래 비포 애프터입니다. 아토피 보통 그러면 저한테 항상 그러세요. 아토피 치유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토피를 내가 처음 생성이 됐다. 그럼 내 몸속에 아토피가 쌓여있는 기간은 1년입니다. 내 몸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데까지 1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1년.
그러면 내 몸에 드러났습니다. 드러나고서 앞으로 흘러가는 기간까지 따지게 되면 최하 1개월입니다. 만약에 아토피를 내가 겉으로 드러난 게 2년이 됐다. 그럼 몸속에 숨어있던 거 1년 플러스 2년에서 3년입니다. 그럼 3개월을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건 중요한데 그럼 내가 10년 알았어요. 그럼 11개월을 치료를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넉넉하게 내가 느긋하게 마음을 갖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토피는 다 내 몸에서 사라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토피가 지금 금방 없어졌다고 해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앞에 겉에 있는 피부가 좋아졌다 해서 속 안에 있는 아토피가 없어진 거 아닙니다. 속 안에 있는 아토피까지 다 치유를 하고 개선을 시켰을 때 나는 건강하고 삶의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야 가야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토피의 임상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아토피 개선을 시키고 치유를 했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앞에 나와 있는 게 무엇일까 하고 궁금해 하실 건데요. 일반적인 밖에서 외부에서 판매하는 아토피 크림들 같은 경우는 유분기가 많습니다. 왜 유분기가 많느냐면 이 크림 자체가 피부가 건조하다 보니까 유분으로 덮어가지고 이 건조한 피부를 좀 수분을 넣어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유분은 절대 몸속에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오히려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 먼지와 세균을 더 붙게 하고 내 몸을 더 빠르게 악화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크림은 식물성 크림으로 인해 가지고 피부 속에 싹 스며들어야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저희는 이렇게 크림이 꿀처럼 찐득찐득합니다. 보이시죠? 자, 가까이 보실까요? 보이시죠? 이 크림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발라보게 되면 피부에 금방 자 보십시오. 싹 스며들어 버립니다. 겉에 번들번들 거리지 않고 싹 스며들면서 안으로 싹 흡수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크림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 크림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어머님들이 말씀을 하세요. 왜? 몸이 건조하니까 많이 발라줘야 되겠죠. 이 크림을 하루에 한 번 바르는 게 아니라 건조할 때마다 발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용량 대용량으로 큰 것도 만들어서 우리 아토피 고객분들은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매일 3시에 생방을 합니다. 4시까지 생방을 합니다. 3시부터 4시까지 시크릿 허브, 네이버에서 시크릿 허브를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거기에 번개 세일 해가지고 무려 40%의 DC된 가격에 제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정보 제공뿐만 아니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더 나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절대 이 가격을 드릴 수 없는 것을 저희가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1차 저희는 피부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드는 정보를 계속적으로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피부 정보를 많이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저희와 같이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시고 아토피, 여드름, 피부 노화, 안티에이징, 미백, 주름 개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피부에 보약을 주는 남자 피부남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팡팡!